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려고 어떤 정보가 올라와 있나 이제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도 올라와 있고요. 저보다 훨씬 더 비타민 C에 대한 식견이 넓은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분들보다 못한 내가 비타민 C에 대해서 올려야 되나? 올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또 얻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비타민C의 정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과일이 충분치 않았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다른 과일보다도 아마 거의 겨울 내내 이렇게 귤로 이렇게 귤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귤을 이렇게 박스로 샀거든요. 가족이 많아서 박스로 사면 한 가족이 많다 보니까 한 이틀이면 그 박스가 이렇게 한 15kg, 20kg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게 한 2, 3일 만에 동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막 30개씩, 40개씩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빨간 그 밍크 담요 위에다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밍크 담요 속에 발 넣고 이렇게 이불 위에서 이렇게 까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빈혈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소화 빈혈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겨울철 내내 감기를 한 번도 안 앓았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귤 속에 있는 그런 그 비타민 C의 효능 때문에 제가 감기를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에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잘 크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국에 있으면 이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비타민 C를 자주 찾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명 구매를 많이 하시죠. 뭐 고려온단 거 달라, 나는 뭐 경남 거 달라, 뭐 유한양행 거 달라, 뭐 이렇게 지명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보죠. 비타민 C를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하는 말씀들이 TV를 봤는데, TV나 뭐 이런 뭐 유튜브를 봤는데, 뭐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교수님들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뭐 늙지 않는다더라, 뭐 혈관에 좋다더라, 뭐 이렇게 뭐 기미 주근깨에 좋다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뭐 또 감기에 안 걸린다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집합해 놓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취합해 놓고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런 효능이 나타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비타민 C가 항산화제 효능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항바이러스의 효능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지역적으로 더 많은 효능들이 현재도 입증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큰 효능은 이 세 가지 효능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비타민C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이라 그랬잖아요. 이 항산화제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화를 억제시킨다, 뭐 산화를 막는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산화라 그러면 이렇게 태워진다, 뭐 연소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의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영양소를 먹게 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게 되고, 또 이제 코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코가 있는 이유는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 3대 에너지성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원인 ATP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TP만 만들어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산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라는
이산화탄소라는 가스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 산소를 마셨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 활성산소가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하고는 다른 형태예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활성산소라는 형태로 변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 안에서 남아있으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아무 조직이나 아무 세포나 가가지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세포가 상하고 뭐 조직이 상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병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몸에 안 좋다라는 거고, 이 활성산소를 최대한 안정화 시켜주는 게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항산화제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미국의 유명한 UC 버클리 대학의 분자화학을 전공한 렉스터 패커라는 교수님이 있다 그래요. 이분이 항산화의 기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산소를 호흡받고 산소를 공급을 받는 한은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라는 부산물도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는 활성산소라는 매우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한 활성산소는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불안정한 것들은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 남아있는 한은 자신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나 뭐 조직이나 우리 몸에 어디든 가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 조직을 세포나 조직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그 항산화 효소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부터 공급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그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 5가지의 어떤 항산화 효소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성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알파 리포산 ALA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루타치온,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글루타치온,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항산화 네트워크가 우리 몸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면 이것들이 가가지고 이 성분들이 가서 한 가지가 가서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주죠. 안정화시켜주게 되면 이 항산화제 중에 한 가지가 가서 안정화를 시켜주게 되면 이 안정화시켜준 이 항산화제 성분은 어때요? 자신이 산화가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신이 이 산화된 항산화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게, 근데 이렇게 이 시스템이 이게 룰이 있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몸 안에 존재하게 되면 이 산화된 항산화제가 다른 2차적인 독소로 작용하기 전에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사이클링 되면서 이 산화된 항산화 성분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거죠. 너무 어려운가요, 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산화가 됐을 때 이 활성산소를 물로 만들어주고 안정화시켜줘서 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산화가 됐을 때 이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으면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와서 얘네들을 다시 환원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산화를 환원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 과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C고, 이 5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 5가지의 그런 어떤 이런 영양 성분들은 충분히 우리 몸 안에 존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공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질환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질환의 약 70%에서 80% 정도는 이 어떤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 5가지 영양소는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어떤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C의 가장 큰 효능 중에 하나가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라 그러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죠.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 몸에서 이미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죠.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게 감기, 특히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일반 감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앓게 되는 게 이제 포진 있잖아요. 포진도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 정말 우리 몸에 큰 심각한 고통을 주는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 간염, B형이나 C형 간염, 뭐 A형도 마찬가지고 이런 간염 바이러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쉽게 흔하게 접하면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질환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바이러스성에 의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암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처음에 원인은 아닐 수 있어요. 원인은 아닐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과잉으로 생성된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서 이게 항산화 작용이 채 되지 않은 활성산소들은요, 우리 몸에 조직에 손상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나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이 손상이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 빠른 속도로 재생이 돼서 정상세포로 되면 다행인데, 이게 이 염증이 이제 재생이 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 염증이 재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생성이 되는데, 그럼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상처가 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달라붙듯이 우리 몸 내부에도 이미 우리가 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활성산소에서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든지 그 자리에 곰팡이가 감염이 되든지 세균이 감염이 되게 되든지 정말 덩치가 큰 기생충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질환이 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의 견해를 보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활성산소를 통해서 세포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빨리 재생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결국 균이 감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나 그 감염이 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균들에 의해서 결국은 거기에 병이 어떤 질병이 극대화가 되고, 그게 결국은 그 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암세포 또한 이 바이러스가 관여를 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정말 이 바이러스만 극복이 되면 우리가 세포가 손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정말 중증의 암이라든가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난치의 어떤 성인병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C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라 그러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우리 인체가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체의 단백질의 약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하면 물론 다른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콜라겐은 우리 몸의 구조의 그러니까 틀을 형성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피부답게 이렇게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내장이라 그러면 위는 위답게 위 모양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혈관은 혈관답게 이렇게 동그랗고 길게 탄력성 있게 갖추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은 또 근육답게 근육의 모양의 틀을 형성하게 해주는 단백질이 바로 콜라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피부답지 못하고 근육이 근육답지 못하고 뭐 소화기 위면 위가 위답지 못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 그만큼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면 콜라겐을 직접 먹는 게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냐? 비타민 C를 먹는 게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국에서 이제 약을 들어보면 솔직하게 콜라겐을 들여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요즘 나온 저분자 콜라겐들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가의 어떤 저분자 콜라겐을 좀 취급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좀 저렴하면 20만 원, 고가이면 막 4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들여봤을 때 일단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오래 드시는 것에 좀 힘들어 하세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물론 그래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래 드시지를 못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또 이제 계속 드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그런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어떤 뭐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좋다니까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의 탄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일단 오래 드셨을 때 피부에 탄력이 좀 생기고 기미 주근깨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어떤 또 뭐 피로의 개선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너무 작기는 해요. 그럼에도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봤을 때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하는데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그러면 정말 우리 몸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구성 물질이고,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타민 C의 어떤 그런 어떤 복용법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타민 C는 일단 부작용이 없잖아요. 뭐 위장장애 돼서도 말은 많지만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타민 C의 제형들도 형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